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ETF 상품 읽어주는 남자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상품은 엠레스, 이제 프랑스 펀드 운용사로서 럭셔리 굿즈 ETF 관련된 상품이고요. 티커는 LUXE입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선 3군 ETF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수는 현재 없고 관련된 보유 개별 주식은 뭐 테슬라라던가 아니면은 뭐 애플 정도를 줄 수 있겠네요. 하고 현재 수익률은 아무래도 지금 수익이 없는 거, 보유가 없다 보니까 뭐 수익은 당연히 없겠죠. 이제 상품 계획입니다. 출시일은 이제 20년 11월입니다. 이제 거의 1년도 안 됐고 굉장히 최근에 이제 출시한 그런 상품이에요. 운영사는 엠레고, 보통 지금 투자 분야에서는 뭐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탑 홀딩스를 보시면 뭐 폭스바겐도 있고, 뭐 아니면 애플, 뭐 디아지오, 뭐 테슬라, 뭐 다임러, 뭐 에스티러더, 뭐 BMW, 뭐 나이키, 그리고 뭐 CFR 정도 있고 아디다스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탑 홀딩스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이 밖에도 뭐 패스트 리테일링에서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와 무인양품 등을 보유한 그런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캐링, 이태리 기업인데 뭐 구찌나 발렌시아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루이비통이라던가 뭐 엘메스, 뭐 잘란도, 자라와 H&M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미국 뿐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럭셔리 하면은 뭐 유럽이 좀 유명하잖아요. 아무래도 프랑스라던가 뭐 독일차 아까 뭐 엠레스, BMW, 뭐 폭스바겐 얘기한 뭐 독일도 있을 거고 아까 얘기한 일본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은 이제 주류 회사가 또 유명하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하고 있는 국가의 분포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용 보수는 0.6%입니다. 상당히 좀 비싼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신생 운용사 이기도 하고 ETF 자체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연보수가 뭐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분 부여가 이제 좀 특별한 거는 기업들이 뭐 다양하긴 한데 지분 보유가 상당히 서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소유에 대한 브랜드의 소유가 좀 무분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기업들을 생각해 봤을 때 패션이나 주류, 뭐 럭셔리, 뭐 자동차 기업들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운용 자산에 대한 총 금액은 한 200만 달러, 한 300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작은 그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배당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주요 보유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 공시하고 있는 거에선 45개 기업 정도를 갖고 있고요. 보유 주식에 대한 비율은 앞에 10개 기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한번 쭉 봤어요. 45개 정도. 엑셀을 받아봐서 보니까 한 1에서 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 기업을 뽑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뭐 보시면 1순위, 뭐 3순위, 5순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2위랑 4위가 빠져 있잖아요. 그건 2위인 애플과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있는데 4위가 테슬라인데 아무래도 너무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한번 빼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폭스바겐에서 1순위로 4.75%의 보유 비율을 갖고 있고요. 뭐 티커는 VOW3 해서 독일 닥스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유명한 독일 차량 기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폭스바겐, 아우디, 뭐 벤틀리, 뭐 스코다, 포르쉐, 뭐 람보기니, 뭐 부카티 등을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입니다. 그래서 마켓워치 이제 UBS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이번 연도에 나왔던 건데 뭐 2025년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과 이제 테슬라가 양강 구도로 아마 시장을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차는 이제 테슬라에서 새롭게 이제 출시한 그런 전기차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모델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하고 이렇게 해서 1순위로 폭스바겐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람보기니나 뭐 포르쉐도 있고 뭐 전기차인 나중에 뭐 폭스바겐 아니면 벤틀리, 뭐 아우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럭셔리 ETF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펴볼 기업은 3순위인 디아지오입니다. 이제 보유 비율은 4.08%로 티커는 DGE, 영국 FTSE의 런던 이제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세계 최대 프리미엄 주류 회사고요. 뭐 대표적인 브랜드는 조니 워커, 헤네시, 블루라벨, 기네스, 스미르노프, 윈저 등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스카치 위스키나 보드카, 람, 리퀴르, 데킬라, 진, 맥주, 그리고 로컬 주류 같은 것도 보유하고 있는데, 로컬 주류는 이제 제가 터키 여행을 갔었을 때 기억이 났던 게 예니 라키라고 있는데, 이게 터키 술인데 이것도 디아지오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치 위스키 시장에서 1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3위로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르세드 벤츠 해서 다임러가 이제 5순위로 보유 비율은 4% 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브랜드는 벤츠, 그리고 마이바흐, 세트라, 이제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고속버스긴 한데 그것도 가지고 있고, 좀 특이하게 미쓰비시 후소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독일 다임러가 자율주행차나 전기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관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최근에 예전에 보츠라는 ETF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그렇게 협력을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 추이민 유사 ETF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유사 ETF는 사실 여기서 보여드리려면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글럭스가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 이제 지수 추종과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파이보다도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출시했을 때 11월부터 한번 보고 있는데, 럭스가 이제 파란색인데 럭스 한 20% 정도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 ETF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 유사 ETF에 대해서 좀 Seeking Alpha나 아니면 ETF.com에서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따로따로 찾아야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장하고 있는 곳이 글럭스 이제 비교 대상인데, 이제 그곳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유럽 증권사에, 그래서 한번 비교를 이렇게 표로는 간단하게 못하고 한번 따와봤습니다. 일단은 보수는 이제 expense ratio를 보시면 되는데 0.25%로 이제 글럭스가 럭스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글럭스 또한 이제 18년도에 출시를 해서 좀 오래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18년도도 좀 신생 상품이기도 한데 조금 빠른 편이고, 보유 종목은 글럭스가 79개로 좀 분포도가 더 높아서 좀 안전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공통점은 테슬라에 대한 의존이 좀 높습니다. 물론 럭스는 4%대로 조금 낮은 편이지만 글럭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8.3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좀 요동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ETF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최근 ETF들은 테슬라에 대한 의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ETF만 그런 거일 수 있는데 테슬라가 어디든 항상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차이점은 럭스는 미국 상장이고 글럭스는 프랑스 아니면 런던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탑 홀딩스를 보시면 루이비통도 있고 다임러, 아까 얘기한 벤츠, 그리고 캐링, 그 CFR, 에스티 로더, 엘메스, 나이키, 퍼너드, 리차드, 디에지오도 있고요. 보통은 지금 상위권에서 한 8% 두 개 루이비통 이렇게 갖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두 개를 비교하면서 느꼈던 건데, 저는 글럭스를 사실은 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규모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럭스 같은 경우에는 300만 달러로 33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낮아서
제가 어제도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그저께도 매수를 할까 생각해서 봤는데 이게 체결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좀 피가 돈다고 할까요? 그런데 좀 그렇게 매수 매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반면 이제 글럭스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 유로 1억 9천만 유로였는데 그 정도가 뭐 600억이거든요. 그러면 80배 정도가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문디의 글럭스를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살 수 없는 거는 제가 이제 프랑스나 아니면 유럽 증권 이제 매수를 해야 이제 삼성증권사 같은 데서 유럽 시장 관련된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 가능한 거라서 또 돈도 유로로 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이러나 저러나 좀 꺼려져서 좀 글럭스도 안 사고 럭스도 안 샀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분포를 보시면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 39.56%로 뭐 한 40% 갖고 있고, 똑같이 프랑스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뭐 그 다음에 독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럭스를 운영을 하는 에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F 운영사 중에 순위가 109위입니다. 굉장히 낮은 그런 운영사죠. 낮다라는 게 규모가 엄청 낮아요. 그 규모가 109위 수준이면은 보통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ETF 시장은 이제 iShares, 블랙락이랑 뱅가드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물론 50% 차지하니까 다른 이제 ETF 운영사들이 작긴 합니다만 좀 109위는 너무 좀 신생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투자를 좀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ETF 이제 매력 그리고 상승 요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세 가지 꼽아봤습니다. 이제 보복 소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로 여행도 못 하고 뭐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시발 비용처럼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럭셔리 관련된 상품에 좀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5조 원을 이제 해외 사치품 쓰는데, 우리나라 사치품 쓰는데 명품 소비하는데 썼다고 하죠. 이것도 보시면은 사람들 보시면은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한데 뭐 샤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루이비통 같은 매장에서 사람들 보려면 이렇게 기다리는 거 보면 이게 뭐 사치품이 인기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MZ세대 소비 주도입니다. 이제 MZ세대가 이제 밀레니얼과 뭐 제네레이션 그 영문을 따서 M과 Z에 합쳐진 이제 그런 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는 이제 구매 자체가 뭐 경험이고 즐거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이제 공유를 그런 걸 또 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약간 자기 표현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런 세대인데 제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세대가 아무래도 럭셔리가 그런 자기 표현의 뭐랄까 방법이 되면서 그런 럭셔리에 대한 그런 수요가 MZ세대에 이렇게 좀 집중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트렌드는 이제 신문기사에 보니까 뭐 5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5F가 뭐냐면 fun, 그리고 뭐 비일관성의 inconsistency, 뭐 가치의 value, 그 바이러스의 보복 소비에 바이러스 리벤지, 뭐 consumption, 그 다음에 표현의 expression 해서 5라는 명칭으로 앞으로 소비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아무래도 이제 사치품 소비 증가인데, 이제 럭스를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공식 그 엠레 펀드 운용사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3,080억 달러, 2019년에 3,080억 달러인데 이 정도면 344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치품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보복 소비가 겹치게 되면 이런 344조보다 또 더더욱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세계적인 사치품 시장에서의 그런 선두를 이끄는 국가는 중국이고요. 중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들 36에 32% 이 정도가
굉장히 주요한 그런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장의 중국의 사치품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고 있고요. 뭐 2024년까지 전 세계 이제 매출의 40%를 차지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24년까지 6% 이제 늘어날 거고 아마 1,600유로를 넘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ETF 자체는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매력이 높은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매우 작고 신생 ETF다 보니까 조금은 꺼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인간의 사치 욕망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치 욕망과 함께 자라나는 ETF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뭐 드실 그럴 ETF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하나로에서 뭐 하나증권사인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거를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저는 안 본 게 사실은 좀 국내 뭐 여행사 같은 것도 껴있고 백화점 껴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이 껴있어서 사실은 좀 안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앞에 얘기해 드렸던 오늘 설명드린 럭스와 아문디 운용사의 글럭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글럭스가 미국 상장하면은 전 그거를 좀 살까 생각해요. 좀 럭스는 조금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이제 봄입니다. 이제 날이 더워요. 가끔씩 반팔 입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뭐 밤에는 조금 쌀쌀할 때도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궐은 아닌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시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서 좀 건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